안녕하세요. 25년차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디자인 H입니다. 드디어 본편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디자인을 보여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나름 재미있는 비하인드도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디자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캐논 컨슈머 이미징 코리아가 2008년 11월에 출시한 EOS 5D 마크 2입니다. 별명은 오두막이고요. 캐논 라인업 중에서도 고급 기종인 이 제품보다 더 고가의 카메라는 1D 하나뿐입니다. 캐논 역사상 최고의 카메라라고 극찬을 받는 이 제품은 레전드 중의 레전드, 명기 중의 명기입니다. 사용자층은 사진 전문 스튜디오와 전문가 클럽들이죠. DSLR 매니아들이고요.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메인 카메라를 보조하는 서브 카메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구매하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인 330만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5D 마크2의 특장점은 신개발된 2110만 화소의 CMOS 센서가 달려있고요. 이것은 전작인 5D의 2배, 경쟁사인 니콘 D700의 2배입니다. 캐논이 자체 개발한 디직4 영상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이거죠. DSLR 최초의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920에 1280, 30fps, SD는 24분, HD는 12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니콘 D92 동영상 촬영이 최초긴 해요. 근데 HD급으로 1280에 720, 24fps, 5분까지 밖에 촬영이 안 됐었거든요. 조금 애매했죠. 시야율은 98%의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고요. 3인치 클레어 뷰, 액정 모니터, 액정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한 라이브 뷰가 지원이 됩니다. 초당 3.9fps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물과 먼지에 강한 방진 방습, 마그네슘 바디, HDMI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좀 어렵죠. 카메라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캐논 업무를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메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번 업무를 통해서 기본적인 카메라 기능이나 용어 등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이언트와 OT,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OT는 클라이언트가 제작사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외국계 회사의 경우 본사 자료를 받아서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대외비 탑시크릿이라고 하죠. 출시 전에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본사 자료에는 제품 특징, 판매 예측, 경쟁사 비교, 판매 포인트, 마케팅 자료 등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작업에 필요한 본사에서 받은 이미지 컷도 전달이 됩니다. 보통 그 시기가 출시일보다 두세 달 전에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야지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하고 납품할 시간이 있는 거죠. OT가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를 하면 실장은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합니다.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OT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디자인 가이드를 정하고 제작 스케줄을 논의합니다. 작성이 다 되었으면 클라이언트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슝!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내부 미팅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1차 내부 미팅은 간단하게 실장이 OT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2차 미팅 시간을 잡습니다. 2차 미팅이 진짜입니다. 2차 미팅에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숙지를 잘 시켜줍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자료와 이미지 컷 등을 디자이너와 카피라이터에게 전달을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1차 미팅 후에 바로 자료 조사와 제품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본인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인 절대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디자인 서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에는 디자인 서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준 자료 이외에 인터넷, 서적,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제품과 연관된 자료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추합이 되면 정리를 해서 이제 키워딩 작업이라고 하는데 단어로 만들어 봅니다. 이 단어 훈련이 디자이너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2차 미팅은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들고 다른 디자이너들과 실장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많이 떨리겠죠. 그렇지만 자신있게 논리적으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단어들 중에 실장님과 직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단어로 비주얼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디자인 서적은 이때부터 보시면 돼요. 당시 이제 저희가 논의한 끝에 나온 단어가 동영상, 풀프레임, 전설,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식 하나 알려드릴 건데, 공식이라고 하기엔 누구나 다 하는 거라서 좀 그렇지만 뭐 앞으로 제 영상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제 편한 대로 크리에이티브 H 공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태클은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디자인할 거, 제품이든 회사든 브랜드든 철저한 자료조사 및 상품 분석을 한다. 두 번째, 자료조사 후 취합하고 정리하여 단어를 만들어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딩 작업. 각 단어들은 모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 서적은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결정이 되면 그 단어로 비주얼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디자인 서적을 보시면서 자신이 찾는 컨셉의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디자인 서적을 보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안이 나왔습니다. 미팅에서 결정된 단어 중에 동영상과 풀프레임을 가지고 비주얼화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좀 더 강력한 한방을 원했어요. 3차 내부 미팅을 합니다. 1차 시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2차 시안은 통상적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3차까지 넘어가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가급적 2차에서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 미팅을 했는데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LG IBM 시절에 광고 대행사죠. LG에 대해서 싱크패드 노트북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일러스트입니다. 새로운 고수들이 나타났다라는 카피로 무적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요. 제가 있던 디자인 회사에서 그 컨셉 비주얼을 받아서 쇼핑백을 만들었어요. 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이때 꺼낸 거죠.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EOS 5D Mark II가 마치 무림의 전설적인 고수인데 그 고수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려고 몇 년 동안 강호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딱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절대 강자가 없는 강호가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근데 그 강호를 이제 내려다보면서 어디서 내려다보냐면 저 높은 언덕에서 석양이 지고 있는데 그 빛을 등으로 받으면서 역광이죠. 내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캘리그라피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강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당시 이제 팀장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2차 시안입니다. 캘리그라피는 비용을 주고 작업을 했고요. 앞에서 말했던 무사 모티브를 5D 마크 2에 적용했습니다. 꽤나 그럴듯한 디자인이 됐죠. 시안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하고요. 당시는 메일로 전달 안 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신뢰였기 때문에 무조건 시안보도 만들어서 본사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컨셉을 설명을 하겠죠. 그 이제 무사, 강호, 뭐 전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요.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2차 시안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카피가 바뀌었죠. 카피라이터와 논의를 해서 변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제품임에도 제품이 전혀 또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제품 로고와 캐논 로고를 또렷하게 보이도록 작업을 했고요. 다들 신제품 출시되면 어떻게든 크고 잘 보이게 하는데 5D 마크 II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가 브랜드인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클라이언트도 공감을 한 거죠. 어차피 풀프레임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인 5D 마크 II이기 때문에 가능한 강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제작물 바리에이션을 합니다. 당시 판매처죠. 마트 전자제품 매장에 전달될 제작물들 종류가 꽤 많아서 이 작업에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결과물입니다. 어떠셨나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만한 디자인이었나요? 사실 당시 클라이언트에게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기분 좋게 작업을 했었고요. 보통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컨셉이 결정이 되면 그 컨셉을 저희 같은 디자인 제작사에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컨셉을 가지고 저희는 제작물만 만드는 게 통상적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역으로 광고 대행사에 보내줬던 최초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크리에이티브 작업이었습니다. 그럼 비하인드 나갑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LG에드의 싱크패드 노트북에 사용했던 무적 이미지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슬램덩크 작가죠? 다카이코 이노우에의 작품 베가본드 중에 주인공 사사키 코지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고요. 그 내용이 신문 기사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부 네티즌들이 원작의 모습과 칼을 빼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똑같다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LG헤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표절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방과 창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데. 혹시 2010년 10월 16일 날 방영된 무한도전 텔레파시 특집을 아시나요? 당시 HD 방송을 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갬성이 흘러넘치는 화면이 나와서 시청자들이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도대체 뭘로 찍은 거냐? 이게 무슨 어떤 방송 장비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 김태호 PD가 촬영 장비가 영상 장비가 아니고 캐논의 카메라인 5D 마크 2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카메라로 어떻게 영상을 찍냐 정말 많이 놀랐었고요. 무한도전 카메라라고 당시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죠. 전 당연히 PPL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캐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PPL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김태호 PD가 좋아서 사용했대요. 그때 정영돈 씨가 그 촬영하고 있는 그 5D 마크 2를 보고 그 카메라로 찍는 줄 알고 치즈 이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옆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지금 사진 찍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던 재밌는 모습도 있었죠. 당시 5D 마크 2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첫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디자인 작업에 보통 2주 정도 걸리고 제작 납품까지 하려면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10여 분 안에 설명을 다 하려니까 숨이 다 차네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크리에이티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디자인 H였습니다.